반갑습니다. 조재진입니다. 정말 곧바로 오는 길이에요. 곧바로 쭉 그냥 논스톱으로 그냥 바로 오는 길인데 조금 정신이 없습니다. 정신이 없어도 여러분들 보통 항상 관례적으로 한 3분 정도 지나면 지정신으로 돌아오니까 3분만 헷갈리시면 됩니다. 제 소개를 간단히 좀 드리고 또 바로 여러분들 스티치하고 또 바로 제가 내려가야 돼요. 바로 그냥 왔다가 논스톱으로 그냥 가보겠습니다. 저희들 또 내일 제가 또 스케줄이 오전부터 좀 있어가지고 별다른 스케줄은 아니에요. 점심 먹기 전에 간단히 누구 만나서 좀 이야기하고 점심 먹는 그런 스케줄이 답니다. 오전에 있어가지고 제 소개를 조금 드릴게요. 물 한 잔 먹고 하겠습니다. 얼굴이 좀 탔죠? 네. 오늘 제가 오늘 오전에 좀 낮에 좀 대학교에서 작업을 좀 했어요. 딴 작업이 아니라 울산에 제가 조그만 배가 하나 있는데 아침에 이제 낚시도 하고 이러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철이에요. 낚시철. 그렇게 한 8월 달쯤 되면 철인데 배가 한 8m, 9m 정도 되는 건데 한 100명, 5명 정도만 이렇게 타고 낚시하면 참 재밌는 거예요. 이렇게 아웃보드라고 해가지고 엔진 큰 거 뒤에 달린 거 있죠. 그런 배를 내가 조그만한 거 하나 갖다 놓고 왜요? 그건 조그만한 거예요. 큰 배가 아닙니다. 8m 정도면 한 4명 정도만 즐길 수 있는 조그만한 배가. 그래서 아침에 이제 뭐 그냥 재미삼아 이제 가을 되면 되게 좋거든요. 울산에 설도라는 앞바다가 있는데 매년 이제 1년에 한 번씩 배를 독포해요. 독포. 이렇게 독구장에 올려서 다시 밑에 작업을 하고 이렇게 면을 깨끗이 이제 굴껍질 같은 거 떼고 또 엔진 같은 것도 새로 다 정비하고 그 다음 또 이렇게 좀 낡은 거 있으면 그런 것도 다 교체해버리고 이런 스타일이에요. 왜냐면 제가 좀 보기보다는 좀 성격이 되게 깔끔합니다. 너저분한 걸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 6개월 동안 안 썼어요. 배를 안 써가지고 오늘 이번 차에 저번 주 요 월요일부터 일주일 동안 배를 깨끗 정비해가지고 매루자 했는데 어제까지 엔진 다 정비하고요. 오늘 이제 배 밑에 이제 이런 거 하는 사람 불러가지고 요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뭐 이래 하고 그래가 한 서너 시간 밖에서 막 독구장 사장님하고 이렇게 일하러 오신 분들한테 이렇게 시킨다고 하다 보니까 얼굴이 새카맣게 타버렸어요. 이해하실 수 있죠? 네. 그래서 조금 그거 하고 집에서 샤워하고 그리고 캔치 한잔 하고 그렇게 먹고 지금 바로 올라오는 길이에요. 사실 저녁도 못 먹었어요. 입에서 담배가 흘러납니다. 여러분들하고 약속 때문에 그냥 왔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소개를 드릴게요. 제 이름은 조재천입니다. 조금 전에 뭐 이야기했듯이 굉장히 이렇게 뭐 레저 같은 거 낙천적이고 자유를 되게 좋아하는 성향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묶여가지고 오랫동안 이렇게 살면 가슴이 답답해지는 스타일이죠. 조금 이야기하겠지만 이게 많이 있으면 95년도 1월달에 95년도 1월 13일 날 사인했고요. 18일 날 병원 번호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만 23년째 암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사업을 한 거는 같은 동년에 5월달서부터 지금까지 했으니까 22년 보니까 횟수로 보니까 한 23년 되더라고요. 암의 사업을 한 지 23년 정도 했고요. 암에서 여러분들이 성공이라는 단어 있죠? 다이아몬드 젠지가 파운더스 다이아몬드, 저는 다이아몬드를 못 해봤어요. 저는 바로 파운더스 에메랄드에서 파운더스 다이아몬드 바로 돼버렸는데 이렇게 파운더스 에메랄드는 오래전에 됐고 제가 암의 사업 한 지 한 1년 6개월 만에 바로 파운더스 에메랄드가 됐습니다. 이렇게 뭐 그때 나이가 뭐 31, 뭐 이럴 때 32 이럴 때 파운더스 에메랄드 됐어요. 그러고 또
파운드 다이아몬드 됐으니까 파운드 다이아몬드 된 지가 한 17년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횟수로 보니까 꽤나 오래된 것 같죠? 17년 전에 여러분들 뭐 하셨는지 생각하면 답 나오죠? 그래서 지금은 정말 그 아내를 통해서 인생의 자유 이런 것들을 덤뿍 느끼고 있어요. 너무 자유로워서 어떤 때는 좀 방송하고 미안할 때가 참 많아요. 이렇게 요새 TV 같은 거 보면 굉장히 어렵게 살고 뭐 취직이 안 되고 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나는 다행이다 이런 생각보다 좀 미안하다. 같은 동시대에 사는 입장으로 뭐 이렇게 라이프스타일이 차이가 나도 되는가 뭐 이런 생각들이 있죠. 이런 것 때문에 요즘 솔직히 나 정말 다행이다 이런 생각은 옛날이었고 지금 이제 나이가 조금 들어서 그런가 참 안 됐다 어떡하냐 이래서 이 시대에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그냥 여러분들하고 같은 그냥 평범한 우리가 가장 많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고 또 가장 평범한 성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처럼 여러분 제 모습을 보면 안 됩니다. 과거의 제 모습은 그냥 정말 여러분들 주위에서 보면 좀 그냥 좀 사실 똑같잖아요. 아침에 출근하고 퇴근하고 이런 규칙적으로 하는 거 싫어하고 맞죠? 또 남자분들 보통 보면 밖에 가서는 막 친구들하고 잘 어울리고 싶고 집에 오면 조용하고 할 말이 별로 없고 그렇죠? 왜냐하면 저희 와이프하고 연애를 8년 했거든요. 인생에서 가장 부여스러운 나날들이 있어요. 진짜입니다. 제가 대학 1학년 때부터 둘이서 연애를 했는데 아예 대학 생활이 없다. 다른 여자를 만나본 적이 없어요. 얼마나 지금 생각해보니까 미친 짓이야. 미친 짓. 왜 그때 일찍 연애를 해가 이래저래 다 만나봐야 되는데 물론 저희 와이프를 지금 만족하죠. 다녀서. 제 대학 생활은 없었다. 캠퍼스 생활은 친구들하고 술도 먹고 막 이런 것들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술 먹으면 대부분 교수님들하고 술을 많이 먹고 그렇다고 공부를 잘한 건 아니고 공부를 잘한 거 아닙니다. 공부를 너무 못했기 때문에 어쩌든지 학점을 받기 위해서 교수님들하고 뭐 담대장도 하고 과대표도 하고 이래가지고 그래 눈에 잘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교수님 D만 주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졸업만 시켜주세요 이런 스타일이었어요. 공부를 별로 공부하는 걸 싫어하고 또 그런 거 좋아하고 왜냐하면 대학 1학년 때부터 스키 타러 다녔으니까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그런 걸 좋아했다고 했잖아요. 대학 졸업하자마자 직장 생활하면서 스키 스쿠버 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걸 좋아하니까 어떻게 공부가 눈에 들어오겠어요. 그 정도로 낙천적인 스타일이었어요. 낚시는 아예 초등학교 때부터 했거든요. 낚시는 왜냐하면 제가 바닷가가 고향 맹지 녹산이라는 데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 삼성 자동차 있는 데 있죠. 거기 앞에가 전부 다 우리나라의 최대 갯벌이었어요 옛날에. 지금 간척 사업 해가지고 그게 처음부터 공장지대고 지금 뭐 어마어마하게 바뀌어 있어요. 우리 본가 그거 있거든요 지금도. 뭐 삼성 옛날엔 그 갯벌에서 조개파고 한 데가 그게 뭐 빌딩이 50층짜리가 막 서고 그래 지금 상상이 안 돼요 지금 가보면. 그런데 그 육개불락 중에 한 동네에서 시골촌에서 태어났는데 이렇게 바뀔 줄은 몰랐었어요. 그게 옛날에 이제 그 되게 땅 부자들이 많아요. 명지 녹산하면 파 유명하죠. 파밭. 지금 수입을 많이 하는데 옛날 명지 녹산하면 땅 부자도 되게 유명해요. 이렇게 뭐 10,000평, 5,000평 이런 건 땅이 아니에요. 보통 15만 평, 뭐 5만 평 이렇게 한 10만 평 가지고 있지 뭐 이러면 이제 이야기가 되고 뭐 이런 그쪽 지역 사람입니다. 뭐 땅 임대료만 뭐 빌려줘가지고 뭐 한 달에 2억씩 받고 하는 제 선배도 있습니다. 공장 임대료 있죠. 월 2억씩 연 2억이 아닙니다. 월 2억씩 제 선배 중에 그런 사람도 있고 뭐 상상을 못해요. 거기는 돈 제가 20년 전에 한 5년 전에 직장 생활하고 있을 때 우리 동기놈들이 워낙 재력가들이 많아가 땅이 많아가지고 그때 최고 좋은 차가 구형 옛날 카크렌저 있죠. 그 동네 350가구가 있는데 갑자기 뭡니까 땅값이 한 20배 30배씩 치솟는 거예요. 치솟으니까 그게 보통 카크렌저가 350가구인데 보통 1년에 30대씩 들어가는 그 동네에. 근데 그 파 농사하거든요.
그래서 가끄런지 뒤에 가끄런지 타고 다 넣어가지고 그래. 트렁크 열면 그 안에 무슨 뭐야 그 곡괭이하고 사과를 맞았어. 아 진짜 비. 그래가지고 이게 밭에 가끄런지 같은 내 직서가 있고 그래. 그게 놀러 온 게 아니고 일하러 온 거예요. 그런 동네입니다. 이렇게 막 부동산 붐이 일어나지고 막 그 하당 같은 데 가면 술집은 그 동네 아들이 다 잡고 있고 그랬어요. 걔네들은 다른 사람하고 술 먹는 걸 싫어해요. 샤터 문을 바로 내려버립니다. 모든 거는 뭐 골든벨 같은 거 있죠. 이런 거 막 울리고 이랬던 애들이. 지금은 다 폐가망신해가지고 별로 보이는 애들이 없습니다만 그랬던 동네입니다. 근데 다행히 저는 뭐 직장 생활하고 그렇게 굉장히 객가에 살면서 우리 반농반업이거든요. 굉장히 잘 살았습니다 옛날부터. 제 나이 또래 보통 뭐 보릿고개 이런 이야기 하는데 저는 그걸 이해를 못해요. 굉장히 잘 살았어요. 보통 뭐 10,000평씩 못 가져 있어도 뭐 10,000평, 15,000평씩 농사를 다 지으니까 짓고 또 그러고 어촌에서 뭐 이런 거 해가 수협에 이렇게 고기 같은 거 잡아서 하기 때문에 정말 잘 살았어요. 뭐 보리밥 이런 걸 먹어본 적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도시락이라면 이 쌀밥 사오는 걸 막 우리 해초리 막 그랬다니까 쌀밥을 사와가지고 막 계란 같은 거, 프라이 같은 거 막 두 개씩 해시오. 뭐 선생님이 일하면 안 된다고 보리밥 좀 먹으라고 그걸 홍보하고 그래요. 그 동네가 그래요. 그런 지역에서 이렇게 살면서 낚시도 하고 아버지가 낚시를 좋아했거든요. 초등학교 낚시하고 뭐 제가 굉장히 자유롭게 살았던 것 같아요. 아버지는 또 저희들도 땅이 좀 있습니다만은 있었는데 그때 아버지는 또 어머니가 좀 친식이 되셔가지고 사업가 집안의 딸입니다. 아버지는 농부의 아들이지만 이렇게 되어서 어머니가 그냥 아버지 보고 직장 나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동국장 알죠? 철강 회사에 평생 동안 직장 생활을 하셨어요. 아버지 38년간 직장 생활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진짜 그 농사는 소작 주고 그러니까 뭐 전혀 큰 부자도 아니지, 큰 부자도 아니지만 전혀 뭐 가난하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직장 생활을 하는데 대신 이제 어머님 아버님이 어떤 거에는 굉장히 자식에 대한 이런 걸 강하게 키웠었어요. 제에 대해서 외동이거든요. 외동같이 안 보이죠. 무녀동남이에요. 저 혼자밖에 없어요. 제가 4살 때 우리 여동생이 있었는데 죽었어요. 4살 때 우리 아프시 막 이래가 막 돌무덤하고 막 이런 게 기억이 나더라고. 사실 되게 가끔씩 생각해 보면 이제 혼자 있는데 요즘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내 여동생이 있으면 내가 지금 최선을 다해서 잘해줬을 건데 하는 이런 아쉬움이 많아요. 그래서 여동생에 대한 로망 같은 게 좀 있어요. 여동생 있어서 나 그 애를 홀고 빨았을 건데 내 옆에 두고 솔직히 막 지가 해주고 하자 하는 걸 내가 다 해줬을 건데 하는 그런 게 왜 죽었을까? 왜 없었을까? 하는 그런 게 참 애틋함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강하게 키웠어요. 저는 육주 그 보충교육만 받으면 되는데 어머니가 이제 그 부산 백무청에 가가지고 손을 써가지고 저 22사 내종부대 강원도 춘천 여기 바로 백이보충대로 갔습니다. 병력 비리가 좀 있습니다. 그럼씩 테레비에 병력 비리 나오면 저도 다른 데 돌려버립니다. 왜냐면 찔리기 때문에. 군대 못 가는데 군대를 안 가도 되는데 군대를 갔거든요. 30개월 받고 왔거든요. 병력 비리도 좀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그거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봐줄 수 있죠. 네. 그렇죠. 그렇죠. 이건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는 거니까 우리 없었던 걸로 합시다. 그러면서 이제 그 결혼을 하고 이렇게 살면서 정말 굉장히 강하게 했어요. 정말 돈 안 줬어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딱 다른 말 안 하시더라고요. 돈 일부 600만 원 주더라고요. 600만 원 주면서 결혼하고 신혼여행 가고 집 구하고 다 해라. 우리 결혼한 지가 지금 26년 딱 됐거든요. 그래서 그 학교 앞에 자취방에서 집사람 임신하고 나서 바로 제가 연탄 뗐거든요. 겁이 나서 빚을 내서 원룸 아파트로 그렇게 이사를 했습니다. 그게 다예요.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그게 전혀 그런 거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냉혹할 정도로 그렇게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저 사람은 좀 여유도 있고 집안도 바빠하고 땅도 많고 이러니까 집에서 도움 좀 다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도
물론 그런 거는 있죠. 어머님, 아버님 좀 편하시고 여유가 있으면 맞죠? 자식으로서 걱정을 덜 하죠. 그런 거는 좀 유리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걱정은 안 했어요. 걱정은 내 걱정 뿌이지. 오히려 아버지 어머니 뭐 여유가 있으니까 전혀 문제가 없죠. 내 걱정만 하면 되는 거죠. 뭐 그런 거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유리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싶은 거 하고 살고 나는 내 나름대로 자수성가해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게 가슴속에 항상 박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살아왔습니다. 살아왔는데 95년도 1월 달에 제 지인으로부터 이 암의 사업을 전달을 받아요. 그래서 처음에 되게 놀랐습니다. 되게 놀랐습니다.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저한테 이 암의 사업을 가르쳐 주신 분. 굉장히 똑똑하고 대단한 사람인데 이런 사업을 왜 할까라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굉장히 놀랐습니다, 사실은. 근데 느낌이 그거였어요. 이 사람이 이상하게 돼버렸나? 너무 똑똑했어? 확! 이런 생각.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도 아마 제가 첫 느낌과 같은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오늘 같이 오고자 하신 분은 분명히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 사람일 거예요. 맞죠? 큰 문제가 없는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생각하기에는 이 사업이 꼭 다된 것 같고 뭐 물건을 팔아야 될 것 같고 맞죠? 이런 일을 왜 할까? 또는 왜 내보고 이걸 권유할까? 이런 생각으로 오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오늘 제가 바로 끝나고 바로 내려갈 건데 여러분들 지금 사실 한 시간 한 10분 정도 남았거든요. 이 시간 동안 여러분들한테 제가 23년의 노하우 또 여러분들의 암에 의해 58년 된 이 암에 의해 어떤 철학이나 정신, 이념 이런 것들, 이 사업의 스케일 이런 거 어떻게 이야기하겠어요? 못합니다. 솔직히 못합니다.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는 거예요. 정말 짧은 시간 내에 뭔가가 여러분들이 정말 도움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부탁하는 게 뭐냐면 정말로 논리적으로 좀 들어달라는 거예요. 좀 생각하면서 좀 들어주십시오. 생각하면서 그냥 듣고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러지 말고 저 사람이 왜 저런 이야기를 할까? 라고 논리적으로 좀 이야기를 한다면 생각한다면 많은 걸 얻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이걸 논리적으로 듣는다면 23년간 했다. 논리적으로 듣는다면 23년간 했다라고 넘어갔으면 논리적으로 못 들은 겁니다. 근데 23년간 했다는 거에 대해서 의미를 느끼는 사람은 논리적으로 듣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고 계신 이상한 다단계 이런 걸요. 옛날에 보니까 뭐 이상한 다단계 뭐 이런 저 서울에 보통 뭐 강남 대치동 이런 데 많대 본사가. 거기서 해가지고 뭐 젊은 애들이 해가 막 이상하게 뭐 돈 몇백만 원씩 투자하게 해가지고 막 합숙시키고 맞죠? 사람 불러가지고 뭐 리츠칼튼이나 세라톤이나 뭐 어디 인터컨티넨탈 이런 호텔에서 18,000원짜리 20,000원짜리 커피 먹고 그 사람 바로 이제 오케이 되면은 바로 일주일간 정신교육 시키고 바로 그 컵라면 인생으로 들어가고 이런다더라고요. 10명씩 합숙하면서 맞죠? 그런 거 많이 있었죠. 만약에 제가 암의 사업이 그런 식의 스타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하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한테는 암에는 정말 여유있게 돈 됩니다. 정말 멋집니다. 라이프 스타일이 나옵니다.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해놔놓고 실질적으로 돈이 안 돼가지고 집에 가서 컵라면 끓여 먹고 이래서 하기에는 23년이 너무 길다. 이게 논리적이다. 알겠습니까? 이게 논리적이고 한 2년 3개월은 할 수 있는데 23년은 그걸 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아무리 대단한 강심장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논리적으로 들어보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벌써 23년씩 25년씩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게 어떤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죠. 맞죠? 네. 거기서 많은 걸 우리가 갖게 되죠. 여기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니는 아무리 씨부리 봐라. 아무리 찌그러 봐라. 나는 그래도 이거 파는 것 같고 나는 그래도 이 사람을 누군가를 설득시키고 바로 되잖아. 니 되제? 응? 굉장히 힘들제? 이렇게 힘든 거는 우리는 못해. 난 절대 안 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당신이 생각하는 거는 파는 거고 사람을 셀즈하는 거고 그런 일 같으면 나도 안 한다. 그게 논리적이라는 거예요. 그걸 왜 당신만 안 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거 같으면 나도 안 합니다. 그걸 왜 합니까 그걸. 예? 당신이 싫은 거는요 나도 싫은 거예요. 당신이 싫은 건 나도 싫은 거라고요. 여러분들도 싫죠? 네. 맞죠? 네. 그러니까 다 싫은 거예요. 그거는. 다 안 합니다. 그런 거면.
근데 하고 있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의문점을 품고 왜 이렇지? 내가 알고 있는 거는 이런 건데 왜 이 사람들이 그런 거 안 할 건데 왜 할까라고 의문점을 품는 게 여러분들이 논리적이라. 그렇게 접근을 하다 보면 정말 많은 걸 알게 돼요. 정말 놀랍니다. 나중에 하면서. 요즘 어떤 시대인데요? 어떤 시대인데 어떤 걸 어떻게 속일 수가 있어요? 스마트폰 하나면 다 나오는 시대인데 누굴 어떻게 속이고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안 되는 시대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가면 갈수록 진실만이 통하는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이야기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바보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옛날 같으면 사람들이 정보가 어둡고 어리숙한 사람이 많고 해가 어떤 이야기를 어떤 말을 잘하거나 사람을 잘 분위기를 이끌거나 그 사람 기분 전환을 해서 어떻게 만들어가지고 속이고 이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그게 논리적이라는 거죠. 지금 뭐냐면 정보가 워낙 많은 시대예요. 스마트폰 하나면 다 해결되는 시대예요. 실질적으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논리적으로 정말 대처해달라. 자꾸 그러면 답이 나온다. 두 번째 뭐냐면 잘 알고 잘 전달해라. 암의 사업은 정말 잘 알고 잘 전달하는 사람들. 특히 사업자 여러분들. 암의 사업은 이와 가서 암이 푹 찌르고 저 가서 푹 찌르고 그런 사업 아닙니다. 그렇게 가치 없게 하는 사업 아니에요. 그렇게 가치 없게 하니까 사람들이 가치 없어 보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정말 그런 사람 보면 좀 쪽팔립니다. 제가. 같이 암의 사업 하는 사람으로요. 쪽팔린다니까요. 수준이 떨어져요. 그렇게 가치 없는 사업 아닙니다. 굉장히 퀄리티가 높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 때문에 이렇게 정말 이 사업을 잘 듣고 잘 알리는 사업이다. 정말 잘 알아들어야 돼요. 진짜 내가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제일 요즘 아직도 풀리지 않는 몇 가지 수수께끼가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가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암이 회사가 존재했다는 거 58년 동안 증명됐어요. 지금까지 얼마나 숱한 사람들이 여러 수십억 명 58년 동안 암의를 전달받으면서 이걸 까발시 보려고 한번 이거 녹다운 KO 시켜보려고 파고들고 이래 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 암이가 꼭 긍정적인 사람만 전달됐겠어요? 억수로 부정적인 사람도 전달 안 됐겠습니까? 그래 까발시 보려고 지가 한번 이겨보려고 얼마나 노력했어요. 이거 뭐 수억 수십억 명이 그렇게 달라들었을 거예요 아마 58년 동안. 맞죠? 그런데 그 사람 생각대로 된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어요. 이런 게 바로 논리적이다. 그렇다면 내가 시간 허비하지 말고 이 일을 가지고 한번 논해보자. 왜냐하면 암에 사업하는 사람 암이 좋다고만 할 거 아니에요. 맞죠? 암회를 안 하는 사람은 암회 안 하는 사람이 자기 합리화를 갖고 있을 거 아닙니까? 맞죠? 그 요즘 시대는요, 워낙 자기 개인적인 이기적인 생각들과 개인적인 사회주의, 사회가 개인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개인의 의견도 존중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의견이 엄청 분분해요. 그런데 딱 정확하게 그건 정답이 없는 시대입니다. 알겠습니까? 지금 정답이 없는 시대예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정답을 가지고 이렇다 하더라도 여기서 몇몇 분류가요 아니다 하면 완벽한 100%의 정답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맞죠? 뭐냐면 지금의 시대는 뭐냐면 워낙 정보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기가 마음이 쏠리는 게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암해하는 사람은 암해가 좋다 할 거고 암해 안 하는 사람은 암해가 안 하는 이유를 이야기할 겁니다. 맞죠? 그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보고 왜 안 하는지의 이유도 찾아보고 왜 하는지의 이유를 찾아보고 여러분 마음이 쏠리면 그게 정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해봐라. 다른 데 가서 공부하지 말고. 생각해봐요. 내가 이동갈비 할 사람이 횟집 가서 물어보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거 안 되잖아요. 이동갈비 잘하는 집에 가서 물어봐야 이야기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죠. 회사도 증명됐고 이 회사가 58년간 존재했고 그리고 마케팅 플랜도 58년간 계속 존재했고 그 마케팅 플랜이 그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나서 그러한 과정 결과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돈을 버는 사람 전 세계적으로 유출을 시켜놨고 58년 동안. 맞죠? 한국에 넘어옵시다. 한국도 회사, 제품, 암의 제품 나쁘다는 사람 있어요 요즘?
거의 없는 게 아예 없죠. 잘못 상식이 돼가 아메가 좀 비싸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 들어 있습니다. 나중에 알고 나면 그게 아니죠. 그렇구나. 이게 비싼 게 아니구나. 이래서 아메 제품을 계속 쓰는구나 하고 알게 되죠. 제품 증명됐어요. 그리고 마케팅, 합리적이고 합법적이고 굉장하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옛날에 제가 할 때만 이론이었어요. 에이 좋긴 좋은데 이 성공한 사람 얼마나 있는데 물어보면 전국에 대한민국에 다이아몬드 3조 있는데요. 뭐 이런 식이었어요. 그럼 그 많은 사람 중에 300개 그러면 성공 못 한단 말이가 이러면 우리가 그때 그랬어요. 아니 꼭 다이아몬드만 성공하는 겁니까? 에메랄드도 돈 좀 받습니다. 나도 성공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 논리는 뭐예요? 빵프로부터 3%부터 빵프로부터 다이아몬드 같은 돈 10원도 안 주고 다이아몬드 딱 되면 딱 다이아몬드 수입을 주는 거야. 그러면 확률적으로 너무 낮죠. 그게 아니잖아요. 3%도 받고 6%도 받고 그걸 매 해명했었어요 우리가. 옛날에는 PT도 받습니다. 12%만 돼도 괜찮아요. 그 돈 다 받잖아. 왜 다이아몬드만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신 연봉 얼만데요? 물어보면 내 연봉 한 1,500만 원 되는데요. 그때 당시에. 그러면 나는 연봉이 8천만 원인데요. 왜 그럼 다이아몬드만 봅니까? 당신보다 내가 5배, 6배는 많구만 수입이. 당신은 내만 돼도 성공한 것 같이 보이는데 와 나는 제껴놓습니까? 이런 식으로 막 해명하고 했다. 지금 보세요. 수많은 다이아몬드들이 나오고 수많은 리더들이 나와서 라이프스타일을 즐기고 자기 재정적인 안정을 얻고 시간적 안정을 얻고 살아가면 다 보여준 거예요. 회사 보여줬죠. 제품 보여줬죠. 제품 되는 거 멋진 거 다 보여줬죠. 마케팅 멋지고 합리적이고 이거 하기만 하면 된다는 논리적인 이론적으로 다 보여줬죠. 그리고 결과치도 수두룩 빽빽하게 나와 있죠. 뭘 보여줘야 하겠냐는 거지. 그게 아직도 이해가 안 가. 뭘 얼마나 이제 뭘 들이대야. 이제 아메는 보여줄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보여줘야 될 시대입니다. 알겠습니까? 그게 안 맞는 거예요. 이제는요, 아메가 여러분들한테 동기부여를 시켜주고, 논리적으로 뭘 제시하고, 이런 시대가 아닙니다, 이제. 뭘 알려주고, 정보를 주고, 이건 이미 끝났어요, 아메가. 왜냐하면, 일비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저는 느낀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알게 된 거예요. 뭐냐면, 이 아는 것이라는 게 꼭 행동하는 거하고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알겠습니까? 근데 이거 원리는 제가 알겠더라고요. 그렇다 제대로 알아야 돼요. 왜냐? 그 알아야만 행동이 되니까. 알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제대로 알아야 된다. 그리고 제대로 전달해야 된다. 이 제대로 잘못 알면 다른 사람한테도 굉장히 피해를 주는 경우가 참 많죠. 제대로 전달 못하면. 자기 스스로에도 피해가 가요. 왜냐하면 어마어마한 기회일 수도 있는데 잘못 알아들어가지고 인생을 생고생할 수도 있잖아. 맞죠? 아메를 제대로 해가 다이아몬드 되고 더블 다이아몬드 돼서 정말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문명이었는데 잘못 알아가지고 인생을 생고생하고 살아갈 수도 있거든요. 제대로 알아야 돼. 보통 자기가 잘못 알아듣게 되면 제일 먼저 자기한테 손해가 돼요. 옛날에 이거 잘 안 듣는 사람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남의 이야기를 잘 안 듣는. 또 하나 느낀 게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이게 큰일 났다. 시간은. 보통 거지 건성하고 부자 건성이 제가 한 23년 아메 해보니까요. 그 사람들이 똑같지가 않아요. 다 달라요. 일본의 야마자키 타쿠미상이 나와 다르다 사람은. 모든 사람이 나와 다르다 하는 말. 그 이해를 하겠더라. 달라요. 그 진짜 다릅니다. 근데 두 분류가 딱 존재합니다. 어떤 존재가 있노 하면 항상 부자 건성을 갖고 있어요. 이 도전 건성이죠. 이렇게 욕심이 많은 사람들. 꿈이 있고 욕심이 좀 많은 사람. 뭔가 계획적으로 좀 뭔가 되고 싶다라는 이런 꿈을 갖고 있는 사람. 저기 젊은 사람으로는 드림이죠. 드림을 갖고 있거든. 우리 연세가 드신 분은 좀 하이 있는 사람, 하니. 가슴이 하이 배치가 있는데 돈에 대한 안. 백화점 가가지고 내가 한번 써보고 싶은데 내가 그러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안. 내 부모님한테 정말로 재정적으로 제가 참 모시고 싶은데 내가 돈이 없어가 그래 못하는 한. 이해가시죠? 예. 어디 가서 맛있는 거 이렇게 정말로 내가 돈 걱정 안 하고 정말 가족들하고 이렇게 회식도 하고 싶고 이렇게 살아가고 싶은데 그런 거에 대한 한. 사람이 그런 거 많이 있잖아. 있는 채.
하는 거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없으면서 있는 채 하는 거 맞죠? 그래 안 하고 좀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 안 있는 사람은요 있는 채 안 합니다. 정말 안 해요. 있는 채 안 해도 스스로가 부자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진짜입니다. 가서 소주 한 잔에 그냥 아무 안주 오이 안주를 먹어도요 술이 맛있어요. 여유가 있습니다. 제가 그걸 알아요. 근데 없는 사람은요 아무리 풍족해도 항상 배고픈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소주 안주에 소금 찍어 먹으면 그거보다 더 비참한 건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채라는 게 엄청 힘든 거예요. 채라는 게. 없어도 있는 채, 몰라도 아는 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채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채. 제일 제가 딱 제일 꼬라지 보기 싫은 스타일이에요. 저는 채이라면 상대를 상종을 안 합니다. 그 채해라 채해. 이혼채 채해라. 솔직히 까놓고 이야기하자. 이런 거. 채하지 마세요. 채. 이게 자기한테 손해가 많이 가는 거죠. 그 옛날에 남의 이야기를 잘 안 듣는 우리 친구 이야기를 하나 할게요. 이게 잘 안 들어요. 이 친구 이름이요. 안듣기예요. 안듣기. 안듣기인데 선생님 말 잘 안 들어요. 수업 시간에. 그 공부를 못하죠. 수업 시간 자고 있었어요. 체육 선생님이 교실에서 한다면 교실 청소 상태 보려고 하는 거죠. 공기 잡으려고 하는 거죠. 주번이 그 소리 듣고 빨리 밀대발로 가세요. 청소하려고. 그리고 청소년 들어온 거야. 그리고 출석볼 딱 때리면서 교실 주번 누구야? 교실 상태가 왜 이래? 나와! 계세요. 늦게 자고 있었거든. 왜 남의 이야기를 잘 안 듣고 왜 수업 시간만 되면 졸고 쉬는 시간만 되면 자고 이렇게 남 말 들을 기회가 없는 거야. 그게 공부를 못하지. 그게 벌떡일라고 나갔어요. 체육선생님한테 가니까 체육선생님이 새끼만서 엄청나게 때려버린 거야. 예. 그리고 들어갔어요. 뭐 하여가 눈물이 막 걸쭉걸쭉. 주부이 들어온 거야. 그 체육선생님 너 뭐야? 이런 거야. 저 주부인데 이러니까 금방 그럼 뭐야? 후보인기라 이 듣기가 후보인기라 잘 안 들어가지고 엄청나게 떠들어 막 이게 뭔지 몰라가지고 후보인 왜 오는 거야? 이러면서 몇 명이 보이는데 알아서 들으십시오. 넘어갑시다. 난 부산에서 이것 때문에 끝까지 마케팅을 못 들은 사람을 말고 그것 때문에 저걸 왜 저랬지 그러지 말고 넘어갑시다. 심지어는 전화까지 받아봤어요. 믿음이 9번이 왜 웃기는 거죠? 어떤 정보를 잘 전달하는 사업이다. 또 그래서 남한테 잘 전달했을 때 그 사람의 꿈을 빼앗아 내 꿈도 소중하지만 그 사람에 대한 꿈도 소중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진짜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정말로 그 사람의 꿈을 생각하고 그 사람에 대한 무한 책임의식이 있다면 정말 제대로 전달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거야. 끊임없이 내가 달인이 돼야 돼. 쇼더 플랜의 달인, 이 전달의 달인, 알겠습니까? 결국 아메이는 교육 사업입니다.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아메이 사업 교육 사업이 딴 거 없어요. 교육에서 교육으로 끝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미팅에서 미팅으로 끝난다고 합니다. 뭔 줄 아세요? 자, 아메이 사업의 성질, 이걸 한 단어로 표현하면 뭐냐? 교육 사업입니다. 그럼 하는 방법, 패턴은 뭐냐? 하는 방법은 뭐냐? 교육을 듣고 알고 다른 사람한테 내가 알려주고 가르치는 사업입니다. 가르쳐주는 사업입니다. 그럼 확장 구조의 시스템은 뭐냐?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사업입니다. 그게 답니다. 내가 알아듣고 교육받고, 알겠습니까? 그 교육받은 사실을 내가 알고 제대로 알고 가르치는 사업이에요. 확장 구조는 뭐냐? 그 시스템은 뭐냐? 단 5분만에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메이는 네트워크 마케팅 이꼴 복제 사업입니다.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그 가르친 사람이 또 가르칠 수 있도록 하고. 알겠습니까? 그게 다예요. 아메이. 물건 팔고 그런 일 아닙니다. 그게 다예요. 그러니까 그걸 기본으로 하지 않으면 사업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데 안 오고요. 오늘 쇼더 플랜 가야 됩니다. 제가 아메이 전달 헛바이 안 보입니다. 그 사람 안 보입니다. 희한하게. 근데 어떤 사람이 결국 리더가 되노 하면 눈이 오나 밥이 오는 게 아니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나 밥 물 때나 밥 물 때나 여기 와서 다 공부하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 리더가 되더라고요. 그 사람. 알겠습니까? 네.
시계 저거 맞지요? 정확하게 맞지요? 예.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군대 제 6개월 오참 중에 이런 사람 다른 사람한테 전달하면 아는가 봐요. 제가 고참을 고참 언제 와서 이야기했는가 봐요. 이 양반이 제가 일병 때 상병인데 항상 남 말을 제대로 전달하게 근성근성 이야기하가 우리 한따까리 하고 매 깨지고 그랬어요. 그러고 너무 우리 이제 부산 촌말로 그 넓은 수가 없었어요. 사람이 이게 딱딱딱 부러지지가 않고 매 어설프게 와. 그래서 답답해 미친 사람 있잖아요. 왜 전투 체력 시간에 우리 공차로 가고 남성분들 잘 알 거예요. 공차로 가고 이렇게 확 놀고 또 막 얼차례 받을 때는 받고 또 훈련할 때는 하고 또 푹 쉴 때는 쓰고 또 막걸리 한 잔 팍 가 일할 때는 이래 하고 이런 시간이 잘 가거든. 그런데 왜 꿈을 져 전투 체력 시간 밖에 가서 공차해야 되는데 총 닦고 앉아있는 지가. 그럼 우리 못 놀러 가거든. 같이 총 닦아야 돼. 그러면 총 말라먹으래 닦는지 모르겠어. 안 닦고 앉아있고 미쳐버려. 놀 때와 할 때를 구분을 못하니까. 군대에는요 그게 하극상이거든요. 고참이 뭐 하고 있는데 쫄병이니까 못 놀거든. 미쳐버려. 저런 또라이 새끼 저거 누가 안 잡아가나 이런 식이었어요. 미쳐버려. 근데 이 전달까지도 안 되는 거예요. 지가 전달이 안 되면 우리가 피해를 보면 안 되잖아. 미워 죽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말년 고참이 한 번은 자기 구인병으로 그 말년병들이요 진짜 할 짓이 없어요. 별짓을 다 합니다. 별짓을 다 해요. 다 기억나실 거예요. 관동성명 이등병 저는 뭐 한 30년 전에 군대를 갔다 왔습니다만 30년 더 넘었네요. 다 기억나요. 제일 쫄다고 탁 일어나가 오늘 김병장님 29일 30초 전 제대 이런 거 집에 나가 저런 거잖아. 오늘 28일 3시간 56분 전 이렇게 다 이야기하고 시작하고 밥 먹을 때 그래 하고 자 그러면 저녁 축하합니다 이러고 박수 팍 치고 그래 딱 이야기하고 그럼 그래 뭐 이러고 다음날 기상 또 하면 오늘 27일 3시간 35분 27초 전 시작하고 바로 미치 별짓을 그럼 매 빨간 운동화에 오렌지색 그 체육복 입고 매 배치까지 담배 물고 매 심심하니까 이등병 보고 담배 피우라 하고 내무반에서 담배 피우라 하고 그럼 이등병이 그게 명령불복종이잖아. 맞죠? 안 피우면 일병들이 다 쳐다보고 있잖아. 이 새끼 내무반에서 담배 피우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화이마 뭐 이상해요? 명령불복종이요? 내가 최고인데 명령불 김병렬 안 됩니다. 그게 너무너무 재밌는 게. 그러니까 30분간 놀고 30분간 보내고 이게 말년의 모습들입니다. 요즘은 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때는 그랬어요. 이 사람이 자기 이제 후임병이 누가 오느냐고 이 양반한테 갔다 오니까 갔다 오면 뭐 한다든 왜냐하면 어떤 출신인지 뭐 하는 놈인지 궁금하거든. 저기 후임병으로 오는 놈이 상병이 갔다 오고 뭐 한다든 왜 학교 다니다 왔다 하던데 그 집안은 저 아버지 뭐 한다더니 변호사 한다던데 뭐 변호사? 끝난 거야. 이거 완전 우리의 적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좀 농민의 아들인데 갑자기 적이 들어온 거야. 알겠습니까? 한따까리 오면 막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피폐화시키고 가위바로 탁 때리면서 아프겠다 이러면서 이쪽 아파봐라 하면서 딱 때리고 저기도 딱 까버리고 너가 아버지 올 거지. 왜냐하면 변호사니까 소송할 거지. 여기 두드려 맞았다고. 그럼 내 나만 산성 나겠네? 그러면 개 떼거차만 맞아봐라. 또 때리고. 어차피 갈 거니까. 완전 미쳐버려. 사람 또라이로 만들어버려. 때만 생각이 다 나죠. 그게 이제 군기자입니다. 우리의 적들.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근데 그게 군대에서 잘 되어 있는 게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요. 그러면 또 풀어주는 고참이 있습니다. 제가 풀어주는 고참이 있어요. 저녁에 불침법 쓰면서 이제 가르쳐주는 거죠. 참아라. 원래 쇼하는 게 아니야. 나도 그랬어. 걱정하지 마. 가르쳐주면 왜 맞은지 가르쳐주려고 툭 치면서 너는 왜 맞은지 알아? 이러니까 눈물을 글쓰고 절 보고 싶다. 새끼 너가 아버지 변호사 한다며 이러니까 아닙니다. 저희 아버지 변호사 합니다. 이 사람들 배워봤거든요. 농민이
아들들은 정말 뭐 짬밥통도 안 가지고 일주일 동안 밥도 타줍니다. 왜냐면 우리 시국이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택도 아닌 이 상백 때문에. 평생 지우지 못할 이게 사람이 이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네. 본론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사업이 정말로 여러분들 잘 알아야 됩니다. 잘 알아듣고 정말 달인이 돼야 다른 사람한테 잘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야 그 사람한테 1차적으로 무한 책임을 느낄 수 있도록 그 시발점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같이 우리가 꿈을 향해서 뛰어가는 게 우리 사업이거든요. 결국 알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그 사람도 고맙다, 정말 감사하다. 아, 나도 당신에게 정말 이 사업을 알아들어서 감사하다, 고맙다. 그래서 같은 파트너십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사업이. 원래 그런 게임입니다. 서로. 알겠습니까? 암에 대해서 이제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부탁을 조금 일찍 마쳤는데, 예, 다행입니다. 예. 차시가 있어가지고, 예, 저번에 한 번은 다른 데 갔다가 이 부탁만 3가지 들고 나 있길래 끝나봤어요. 그래 다음 기회에 가본 적이 있는데 다행입니다. 암에 대해서 조금 소개할게요. 1959년도에 리치와 제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 사업이 출발을 합니다. 2가지가 의미가 있는데 미국 방식이라는 뜻이에요. 미국 방식. 하나는 무의 수요를 창조하는 개척. 개척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에 돈 안 들어요. 전혀 무슨 돈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제일 웃기는 게 정말 이게 여러분 자선 사업이라는 게 아니거든요. 암에가 돈 버는 일입니다. 돈 버는 일이고 여기다 연금 인쇄 소득을 만들어 갈 수 있는 획기적인 일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획기적인 일이고 이걸 자선 사업이라는 게 아닙니다. 희생이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가고 여러분들이 잘 되라는 의미에서 소개를 하는 거예요. 와가지고 되게 기분 나쁜 듯이 와가 있습니다. 너 이런 식으로 하면 나 안 도와준디. 나 안 함디. 뭐 이런 미쳐버린다니까. 니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 나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 아, 배가 고파 죽겠네. 이런 식으로 하면 나 안 하지. 미쳐버린다니까.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야, 뭔지. 벌써 이게 뭔지를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첫 스타트부터. 오늘도 오신 분 중에서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발요. 제발 그런 사람 아니에요. 누가 돈을 달라 했어요. 돈을 투자해라 했어요. 여러분도 보면 뭐 밥을 사라 했습니까? 물건을 사라 했습니까? 그런 관념이 아니잖아요. 그냥 이런 좋은 정보가 있으니까 알아보라는 겁니다. 그건 왜 삐껴 있어요? 아니 웃기잖아요. 돈을 내라는 것도 아니고 제품을 사라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하등에 뭔가 마이너스적인 요소가 하나도 없는데 왜 여러분들이 돈을 투자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마이너스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삐져있냐 이 말이에요. 그게 아직도 아이러니한 거예요. 왜 그렇게 화가 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 보면. 그래서 진짜 요즘 묻습니다. 리더님 왜 안 하셨어요? 라고 묻습니다. 근데 뭐 잘못한 것도 있습니까 제가? 물어보면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기분 나쁜 거죠. 왜 기분 나쁜가? 정말 속으로는요. 확 집어하고 싶어요. 솔직히. 지금은 아메를 한 23년 오면서요. 딱 요 마음입니다. 이리 와, 이 새끼야. 그냥 해. 뭐 있어, 임마. 솔직히 그러고 싶어요. 뭐 짜다라 있어? 뭐가 대단한 게 있길래? 뭐 알아보지도 않고, 뭐 그래 금방져? 이러고 싶어요. 솔직히. 근데 그래, 안 합니다. 못 합니다. 왜 아직 모르니까. 아, 예, 그래요. 아이고, 뭐 대단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 어떤 아이템 플랜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대단하십니다. 네, 하고 정중하게 이야기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네, 속으로 참고. 알았죠? 에이그 또라이야. 또라이 이런 생각이 들어도, 알겠습니까? 참고. 아이고, 정말, 아이고, 직업이 정말 대단하시네. 아이고, 그것도 괜찮은 일이죠. 하고, 존중하셔야 돼요. 예? 아셨죠? 무에서 이유를 창조하는 개척자 정신. 돈 안 들어가요. 누가 뭘 달라고 했어요? 여러분 세미나 이런 것도요. 일반적인 세미나 여러분들 리더 양성 교육하면 다 돈 내고 들어야 돼요. 남이 다 공짜로 해주잖아요. 고맙다는 소리를 못할 망정 그렇게 화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렇다고 돈을 내라 했어요. 제품을 사라 했어요. 그렇게 그 근본적인 스타트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본질적인 거예요. 참 웃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은 다르다.
사람 다른데 그 양면성인데 거지근성과 부자근성이 있어요. 이 부자근성들이 보통 삐져 있어요. 그 두 가지 의미가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부자근성들은 어떤 게 있냐면 이 사업을 이야기하고 전달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인정이라는 걸 해요. 이게 뭐냐? 내가 몰랐었구나. 새로운 사실을 알았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부자들은. 재밌는 사실은 이 거지 같은 근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새로운 사실을 전달하잖아요. 지가 몰랐다는 사실은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제가 23년 동안 사람들 대하면서 지켜봐온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부자가 될 사람, 아메이를 할 사람은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거 알고요. 짜다라 거지 같은 근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끝까지 이 사람 다이아몬드 만나라고 애쓰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 사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주입니다. 그렇게 사는 게 맞아요. 그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하고 내가 어울리고 그 사람하고 관계를 하다 보면 나마저도 거지 근성을 가지게 돼요. 알겠습니까? 되도록이면 부자 근성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 나서는 게 우리 아내의 사업이에요. 이 꿈을 가진 사람을 찾는 게 아내의 사업이라고요. 그 사람들은요, 그냥 알려준 거로 끝내십시오. 알겠습니까? 전 지금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에너지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 되고 싶죠? 여러분 꿈이 이루고 싶죠? 맞죠? 그러니까. 아셨죠? 제가 냉혹하게 너무 세게 이야기하는지 몰라. 사실이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23년 하면서 경험한 사실이에요. 인정을 해요, 부자들은. 그런데 거지 같은 근성을 가진 사람은 절대 인정을 안 한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고 그건 될 수 없다라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거지같이 사는 거야. 항상 거지 같은 생각만 하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알고 계셔야 돼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미 판별이 돼 있어요. 여기 쇼도 플랜 하러 가면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할까 뭐 이렇게 막 걱정하죠. 가서 만나보시죠. 그냥 만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미 결정이 돼 있다니까요. 부자 근성을 가진 사람은 가면요, 어떤 상황이 돼도 알아듣고 인정을 한다니까. 이해갑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왜 누구를 만나야 되나, 아무나 만나야 되나, 누가 부자 근성인지 누가 거지 근성을 가지는지 모르기 때문에 만나보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우리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만나볼 뿐입니다. 확인만 해보라니까요. 석 달 동안 확인하면 딱 답이 나와요. 만나보면 아, 이 사람 거지 근성을 가지고 있거나 이 사람 부자 근성을 가지고 있거나 답이 딱 나온다니까요. 그 석 달을 딱 투자하면 돼요. 사람마다 내가 딱딱 전달해 놔는 거. 알겠습니까? 그게 이 사업의 방법이더라. 이 방법까지 다 이야기해드리네 오늘. 두 번째, 합리적 소득 분배 구조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한 만큼 돌립니다. 아멘. 뭐 아무나 출근하고 이런 뭐 아멘 출근도 없어요. 아멘만큼 자유로운 게 돼 있어요. 하루에 일량이 제가 일주일에 일량이 8시간 10시간도 안 되는 것 같아. 보통 우리 ABO들 제대로 하는 사람들이 뭐 오염 한번 와서 2시간 정도 있고요. 그게 힘든 일이에요? 노가다 합니까? 와서 여러분들 밀가루 반죽하는 그런 일 해요? 아니죠. 뭐 합니까? 그냥 앉아있는 일 해요. 듣는 일. 맞죠? 2시간. 그럼 여기 시스템 미팅 하면 한 3시간 하죠? 그럼 여러분들 개별적으로 무슨 미팅 해요? 홈 미팅하고 8시간, 10시간이 안 됩니다. 웃깁니다. 그것도 안 하겠다. 그것도 못 하겠다. 그것도 힘들다 하면 안 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러는 사람은 성공할 자세가 안 돼. 그 사람한테 성공을 준다면 내가 아멘을 안 하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성공을 준다면 내가 아멘을 안 한다고요. 그건 잘못된 거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당연히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한테는 주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당연한 거죠. 뭔가 그걸 해보려고 하는 사람한테 주는 것이 맞죠. 세상 이치가. 그렇죠? 예. 합리적 소득 분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 기본을 넘어서서 정말 하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원 없이 투자를 합니다. 아내가. 그러니까 아내가 합리적 소득 분배가 뭐냐 이런 거예요. 딱 내가 한번 해볼까 말까 하면 이 기능이나 근육이 흐르고 이 지능이 있는 피가 흐르고 근육이 있는 이 지능이 있는 이 아내의 마케팅 보상심이 딱 서요. 옆에. 내하고도 딱 옆에 섭니다. 딱 서가지고 내가 아멘 한번 해볼까 말까 이러자. 보상심이 딱 옆에 있다가 줘볼까 말까 이래. 똑같아. 살살 하잖아. 살살. 그럼 마음의 보상심도 살살 결해버리고 가시 없었어 하고 들리면 만원짜리 탁탁탁탁 들리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조금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면 제법 멍투기도 탁탁탁 주는 거야. 월 수입 정도 될 수 있도록 탁탁탁탁 다른 사람 그 정도 딱 주는 거. 그러니까 어떤 사람 한번 해볼까? 못할 것 같은데 해볼까? 이러자. 그러니까 백 돌아 써버리잖아.
안 되겠대. 그럼 보상심판 한번 줘볼까? 줘야 되는데. 팩도로서 줘. 그럼 보상심판. 아쉽네. 여러분 결정하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정신없이 해버리잖아. 있죠. 마음에, 와, 정말 너무 멋지다. 내가 이것만큼은 내가 이때까지 뭐 작심삼일하고 정말 제대로 한 게 없는데, 이거는 내 인생에서 제대로 해놔야 봐야 되겠다. 왜? 내 가족, 내가 성공함으로써 내 주위가 성공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다이아몬드 이상이 되면요, 파운더스 다이아몬드 이상 되면요, 여러분 가족이 파운더스 다이아몬드 이상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편해져 버립니다. 여러분들만 성공하는 것이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그러고 여러분들과 관계된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희망을 가져버립니다. 나도 할 수 있겠다라고. 알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일을 해내는 거예요, 이게. 돈에 어떤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메가요, 그 가치로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주위에 아메뿐만 아니고 다른 일을 통해서 성공한 사람들도 많이 있죠. 정말 머리가 명성하게 뛰어나가지고 뭐 어마어마한 정말 사이트, 전자선거래 사이트 같은 걸 개발해가지고 성공해낸 사람 있죠. 맞죠? 그 사람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택도 없죠? 여러분들은 서울에서는 최고 대학, 좋은 대학교에, 최고 학부에, 의과대학을 나와가지고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병원을 통해서 성공했어요. 물론 그 사람 성공한 사람이 그 인정해요. 정말 머리 좋고 명석하고 정말 최선을 다했구나. 인정을 하지만 그 사람이 여러분 만약에 친한 친구예요.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정말로 병원장이 될 수 있겠다라고 희망을 가져요?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아멘은요, 여러분들이 성공하면요, 정말로 평범한 사람들이 여러분들과 같이 될 수 있겠다고 희망을 가져버립니다. 알겠습니까? 이건 그 가치로요,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아멘은요, 그 꿈의 메신저가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가지게 돼요. 그걸 아셔야 돼요. 게임 자체가 안 돼요. 물론 돈도 되지만 수입도 되고 연금소도 그것도 좋아요. 그 다른 의미는요, 여러분들이 통해서 어떤 사람 이런 사람 있죠. 내가 이건 그건 아니에요. 좀 여유가 있다고. 여유가 있으니까 더 하세요. 왜냐하면 당신은 여유가 있지만 주위에 당신만큼 여유가 없는 사람이 당신을 얼마나 쳐다보고 있는지, 그 사람한테 희망을 줄 수 있다면 그건 당신한테 큰 의미가 되는 것이다. 맞죠? 나는 돈은 벌었지만 저야 지금 파트너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감동을 받아가 하는 사람 있어요. 상당한 자산가인데 자기 주위는 만나는 사람이 거의 평범한 사람들. 돈을 줄 수는 없잖아요. 자기 아무리 여유가 있어도. 맞죠? 원래 부자는 돈이 더 아깝습니다. 못 줍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이런 걸 통해서 희생하겠다는 거예요. 열심히 가르쳐주고 서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다이아몬드 되고 그 친구들도 다이아몬드를 만들어 보겠다. 그게 인생의 의미를 걸었다. 알겠습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다른 겁니다. 합리적 소득 분배 구조로 되어 있다. 아셨죠? 그래서 진짜 최선을 다하고 막 일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 보상진이 옆에 있다 그러면 완전히 질라이가 하나 나왔네. 아메 묶기가 딱 나왔네. 야, 그 5만원짜리 돈다발, 돈다발만 니 아까 차로 가봐. 기용기차로 다 가봐. 기용기차로 오버고 줘버려. 나가지 마시오. 일반 사람들은 상상도 못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다. 알겠습니까? 굉장히 합리적으로 수입됩니다. 이 회사에 대해서 조금 볼까요? 이 회사는 여러분들이 직접 판매회사, 유통회사이기 전에 세계 여러분들이 최고의 생필품의 명품을 만들어내는 세계 최고의 명품을 만들어내는 생필품 제조업체입니다. 알겠습니까? 제조하는 업체예요. 자꾸 아메를 무슨 유통만 하는 회사로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 요즘 다른 겁니다. 생필품이라는 게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이게 어마어마한, 여기서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요즘 이상한 다단계 이런 흉내낸 게 많으세요. 그것도 생필품 많죠? 가장 큰 다른 점이 바로 이겁니다. 제조업체라는 거예요. 제조회사. 650여 가지의 생필품을 직접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국내 이상한 회사들 있죠. 우리도 네트워크이다 하는 회사들이 이걸 못해요. 왜냐하면 생필품 제조업체를 할 수가 없어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메 정도가 아니라 국내 대기업 수준도 못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뭐 하는 거예요? 판매회사 따로 이 회사가 위탁하는 거예요. 그건 이야기가 다른 거죠. 게임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게임이. 그걸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공부해보면 아메가 독보적이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이 분야에서 세계 최고예요. 프록트 앤 갬벌, 존슨 앤 존슨 이런 회사들은요. 여러분 어떤 제품을 만들면 마케팅이 필요한 거예요. 광고가 필요했던 거예요. 아메는 광고하는 회사다 안 하는 회사다. 그것도 잘못된 고정관념이에요. 광고하는 회사는 광고를 하는데 광고 방식이 다르다는 거죠. 무슨 광고를 하는 거예요? 구정 광고를 하는 거죠. 그 구정 광고하는 사람이 돈을 줄 수밖에. 그 구정 광고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 소비자들한테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수입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프록터 앤 갬블이나 존슨 앤 존슨 같은 경우는 그 구정 광고가 안 돼요. 왜냐하면 구정 광고를 할 수가 없어요. 이 구정 광고에 원칙이 있습니다. 일단 그 분야에서 최고가 돼야 됩니다. 그랬을 때만 구정 광고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이 구정 광고는 초창기에는 고생을 하는데 그게 인프라가 구축되면 100년이고 200년이 가게 돼 있는 게 어마어마한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건 아메이가 리치와 제이가 그걸 노렸던 겁니다. 여러분들 전주 하면 뭐예요? 그것도 희한하잖아. 통영 가면 뭐 먹어요? 이상하잖아요. 젊은 친구들 조금 돈만 내가 벌면 포르쉐, 페라리, 람보르기니, 벤틀리 이런 소리 합니다. 사실은 걔네들이 그 차를 타본 적도 없고요. 맞죠? 뭐가 좋은지도 모릅니다. 모르는데도 그렇게 본다 이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로 세계 최고의 구정 광고로 사람들이 이미지화되게 되고 광고도 안 하는데 그렇게 사람들을 만들어 버린다니까요. 이게 인프라가 구축돼 버리면 그렇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재밌는 사실이에요. 이게 아메가 바로 그거예요. 인프라가 처음에 왔을 때 힘들었던 거예요. 한국 시장도 이미 이런 소비자 인프라가 구축되어 버리니까 이제는 그냥 대세예요. 건강보조식품, 종합 비타민 하면 WX 대세입니다. 대세. 여러분들 전 세계 마켓시아에서 단일 품목으로 WX가 최고인 거 아시죠? 약 한 20%에서 25% 정도 상승한다는 그러네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지금까지 생산된 모든 상품이나 어떤 것들 중에서 지금까지 25%의 시장 점유율을 가진 게 단 한 개도 없답니다. 그게 전 세계의 통념이에요. 바로 그 기네스북에 오를 만큼 WX가 지금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종교적 관계 문제 봅시다. 기독교가 6,000년의 역사가 있으면서 세계 최고의 종교라고 해도 25%가 돼야 안 돼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근데 이 WX가 그 25% 수준에 와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거는. 이미 증명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이상 못 넘겨요. 이게 인류의 통계입니다, 통계. 그러니까 WX는 이미 인류의 통계 맥스까지 와 있는 거예요. 건강보조식품을 묻는 종합 비타민 분야에서 25%라는 게 맥스까지 와 있는 겁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에요. 제조회사입니다. 그런 걸 직접 생산한다고요. 뭐 요즘 뭐 이상한 뭐 이턴인가 뭐 이런 그 판매회사하고요 제조회사가 다릅니다. 알겠습니까? 우리 아메를 주면 원포원 같은 걸 하는 거예요. 딱 한마디로 원포원을 100% 하는 겁니다. 그걸 주사업을 하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소비자 구축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렇게 대리점 판매가 일시적으로 확충을 하는 수밖에 없죠. 그걸 사업이라고. 대부분 다 그래요. 아메이만이 이런 생필품을 직접 제조하는 회사라요. 왜? 다른 회사도 그럼 생필품 제조하면 되지. 안 돼요. 그게 그래. 왜냐하면 그 제조회사들이 지금 있는 네트워크를 흉내내는 다단계 회사들이 이 생필품을 제조하고 싶어 할까요? 안 하고 싶어 할까요? 정말 꿈이죠. 걔네들한테는. 그런 공장을 갖고 싶어 하죠. 재밌는 사실은요. 국내에 있는 대기업 수준을 따라가는데도 30년 이상 걸려요. 그 사람들이 자본을 확충하려면. 알겠습니까? 그게 안 되는 겁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국내에 있는 대기업의 기술 수준이 되는데도 30년을 따라가야 된다고요. 대기업이 가만히 있고 걔네들이 인자 시작하면. 이 게임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아메는 그 대기업에 여러 수십 년을 앞서는 기업입니다.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한국의 아메는 한국이 아니라 아메라는 회사 자체가 이미 독보적인 겁니다. 태산 같은 프라이드를 갖고 왔어요. 당당하게.
알겠습니까? 게임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게임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 걸 게임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알겠죠? 그걸 알기 시작하면 나중에 막 가슴이 막 벌벌벌벌 하는 거야. 가슴이. 두 번째, 이게 뭐냐면 이 시간 A다에서 한 450여 가지를 직접 생각,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이걸 중요하게 생각 안 하더라고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두 번째, 200여 개의 OEM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메가 못 만드는 제품들이 있어요. 이거 전 세계에 들어가서 그 나라에서 찾아냅니다. 그래서 아메 로고를 붙여버립니다. 회사 대박. 아메 기술 이전되고 소비자들은 싸게 쓰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런 제품이 한 200개까지. 두 번째, 유통회사 합니다. 아메가 어떻게 되나 하면 전 세계 한 350만에서 한 400만 정도가 되는 이 마니아층이 가지고 있어요. 어디가 사업자인지 어디가 사업이 아닌지 이걸 구분을 지을 수 없으니까 왔다 갔다 한다고 그래요. 한 400만 명 정도 봅시다. 한 350만 명에서 한 400만 명 봅시다. 이 사람들이요, 아메만 쓰는 사람들이에요. 사업자니까. 전 세계적으로. 아메는요, 제품 하나 런칭만 되면, 신제품이 하나 나오면 일단 무조건 400만 개가 팔려요. 베스트.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어떻게 망하겠어요? 저는 전앤브래드 스트리트라는 이런 회사가 있어요. 전 세계 신용조사기관의 한 3대 회사 중에 하나인데, 죄송합니다. 무디스의 이 어떤 자회사죠? CNN 방송도 가지고 있어요, 이 회사가. 이 무디스, S&P, 그 IBC의 영국계 기업의 신용기관이죠. 이 국가 신용을 평가하는 기관이에요. 이 회사는, 자회사는 기업 신용을 평가하는 기관입니다. 여기서 한 8천만 개 기업의 데이터베이스가 있다고 그래요. 그 중에서 최고 등급이 60등급 중에. 그 1등급이 뭐 여러분들이 알만한 회사들이에요. 마이크로소프트웨어. 안 망하는 회사들입니다. 당대는 망할 수 없게 돼 있는 회사들이에요. 뭐 퍼스널 컴퓨터. 어떻게 망하겠어요? 처음 다 집집마다 퍼스널 그 컴퓨터 하나씩 다 있는데 그거 없으면 지금 죽는 시대인데 미쳐버리는데 맞죠? 인터넷 이런 거 연결 안 되고 하면 그 절대 나는 시대인데 안 그래요? 아마 미쳐버릴걸요. 제가 오늘 지하철 타고 오면서도 내가 자 봤어요. 이렇게 보면서 스마트폰 안 들은 사람이 내 공간에 20명 중에 몇 명 있을까? 딱 한 명 있대. 내밖에 없대. 안 보고 있는 사람. 저는 오늘 강의 어떻게 할까 그거 생각하고 있어요. 스마트폰 10개가 없었어요. 내 주변에 다 스마트폰. 참 한편으로는 참 좋은 시대에 태어났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아쉽더만 이렇게 본인들은 커뮤니케이션이 될지 몰라도 뭐 오프라인 쪽에 이마에 삭막하게 살 필요가 있을까? 한번 커피숍에 연인 둘이가 있는데 커피 먹으러는데 데이트하라고 둘이 스마트폰 하고 있더라. 말라 만나요 집에서 각자. 이게 네트워크인데 이게 무조건 런칭이 되면 베스트가 되니까 세계적인 기업들이 다 올리는 거예요. 전 세계 500대 기업들이 한 2만 브랜드의 제품을 올리는 거예요. 이 카탈로그. 이것뿐만 아니라 어때요? 쇼핑몰 자체를 링크해버리는 퀵스타. 약 한 200만 가지. 이게 아메이다 이거. 없는 게 없어요. 그럼 아메가 99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나 하면요. 99년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 LG 정유회사요. 이거 사실이기 때문에 이야기해드릴게요. LG 정유회사 아메에다 위탁을 했어요. 위탁. 기름요. 기름 위탁했거든요. 일주일간 했습니다. 일주일간. PB 10%예요. 굉장한 거죠. PB 10%. 회원만 등록하면 무조건 그 사람 기름비는 10%씩 잡히는 거예요. 그 회원 등록 안 해도요. 그냥 그 사람한테 그냥 그 상품권 주면 돼. 돈다? 돈 5만 원 줘봐. 5만 원 줘봐. 자, 이걸로 LG 거 넣어. 그럼 바로 5만 PB. 5천 PB. 하루에 물류가 한 30억씩 이동되는 거예요. LG는. 심지어는요. 주유소 사장요. 기름요. 휘발유만 한 달에 2억씩 넣거든요. PB 몇 프로예요? 회원 등록해가지고 넣으면 PB 10% 잡아주거든요. 2천만 BV입니다. PV입니다. 맞죠? 루비 다이렉트래요. 한 400만원씩 들어오고. 미쳤습니까? 그냥 이렇게 ABO로 가야 되고. 사이드 400만원 돈이 생기는데. 미쳤습니까? 내가 그냥 그게 수비입니다. 기름입니다. 알겠습니까? 심지어는요, 이런 주유소 사장 6명만 후원하면 파운드 스타일은 재밌죠? 아니,
사실이에요 이게. 거짓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네트워크가 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기본 회원 인프라만 가지고 있으면 어마어마한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이게 하루에 30억 여러분들 기름 말통 들고 다니면서 두 말만 사라 이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저 더블 X 따로 다니면서 하나만 사줬으면 좋겠다 이런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유 한 통 사다 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제발 알겠습니까? 물론 일주일 동안 이래가 아메 다른 경쟁사 업체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다가 이 회사가 소송이 붙었습니다. LG는 당연한 거 아이가? 할 수 있는 거잖아. 우리가 네트워크를 하든 말든 누가 왜? 이러고 상대 회사는 공정거래 이거 너무하잖아. 이 네트워크 하는 아메를 손잡고 이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물류가 막 이쪽으로 막 LG 넣는 사람 갑자기 막 30억씩 늘어나니까 이 하루에 절단난 거예요. 그러니까 알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막 소송부터 공정거래위원 우리나라에 아직 이런 에너지 사업 특히 기름 이런 거는 시기상조다. 다시 안 된다. 이게 무한 보류 상태예요. 알겠습니까? 그 정도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정수기 처음에 시판되었을 때요. 아메가 9월달에요. 99년도가 2000년도 그때 당시인데 우리 이스프링 말고 옛날 구형 정수기 나온다 했을 때요. 아메가 어떤 현상이 벌어졌나 하면 일반 3위 정수기만 판매하는 업체가 3년 동안 그 셀즈맨들이 팔아야 될 대수가 아메에서 9월달에 출시된다는 것과 동시에 한 달 만에요. 그게 다 팔려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팔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가간 사람밖에 없어요. 네트워크가 뭔지 아시겠어요? 네트워크? 대충 아시겠습니까? 그게 네트워크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게 뭘로 통해서 만든다? 이런 좋은 회사와 좋은 품질을 가지고 여러분 네트워크를 만드는 무기를 삼으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게 아메의 사업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시죠? 예, 세 번째 환경회사다. 모든 제품이 저공해 제품이잖아. 그래서 유엔에서 주는 30년을 지켜보고 주는 유엔 환경 프로그램 상을 받았어요. 3년 아닙니다. 30년.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수입을 조금 알려면 이 회사가 돈이 어떻게 해서 생성되고 어떻게 해서 이 회사가 돈을 보장을 하느냐. 그 보장성의 문제를 알려면 이걸 조금 알아야 됩니다. 공장에서 물을 350원에 만들잖아요. 보통. 이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소비자들한테 물건이 전달되는 경로를 우리가 유통이라고 합니다. 1,000원에 유통이 돼요. 여러 관계를 과정을 거칩니다. 광고, 총판, 도매, 소매. 그래서 이 1,000원에 650원이 이 사람들이 옛날에 다 벌어먹고 살았거든요. 나빴던 건 아니에요. 지금 생각해보면 나빴던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어느 날 이 대기업들이요, 가만히 생각할게. 자기들은 손 안 대고 코 풀고 있거든. 자기들이 유통을 해버립니다. 할인점 시스템은. 우리나라에 한 3, 4년 전에 처음으로 들고 왔어요. 제가 사업 시작할 때 그때 들어왔습니다. 처음이 프라이스 클럽이라고 1호점 생긴 게 서울 양평에 생겼어요. 그래서 95년도 제가 사업할 때 그때 94년도 전체 마감 뉴스 중에 10대 뉴스가 있었는데 그 중에 1등이 국내 할인점 유통 드디어 상륙입니다. 10월 27일 날 94년도 10월 20 아직도 기억나요. 94년도 10월 27일 날 그게 생겼거든요. 그게 탑 뉴스였어요. 그때 드디어 국내 상륙. 그 정도로 심각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들어옴으로 해서 기존 소규모 백화점들 박살 당한다고 했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 전부터. 이 사업 설명이 들어서. 정말 그렇습니다. 동아백화점, 뭐 세원백화점, 부산에 싸그리 울산에 주리원 백화점 문 닫았더만. 그래서 그 인수받은 사람들이 대형 백화점으로 바꾸고 아니면 할인점으로 둘 중에 하나더만. 중간에 어중개비는 없더만. 어중중중한 백화점은 없더만. 그게 그 시대의 현상이었습니다. 얘네들이요 어떻게 되나 하면 소비자들한테 700원에 주는데 어마어마하게 돈이 됐습니다. 한때 뭐 100%씩 성장하고 그랬어요. 대기업이 100% 성장하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비전이 있는 일을 하니까 당연히 돈이 되지. 그렇죠? 이 뭐냐면 35% 350원을요. 이 사람들이 주주 배당액이나 인프라 구축비로 다 가져가는 거예요. 떼돈 되죠. 근데 요즘 이 하나마트들이요 어마어마한 시련을 겪고 있는 거 아십니까? 안 됩니다 앞으로. 그래서 뭐 기업 같은 경우에는 2026년도까지 이 오프라인 매장 전면 폐쇄합니다.
이번에도 중국 같은 거 보면 알 수 있어요. 롯데하고 한모 할인 매장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이 사드 때문에. 맞죠?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고수하겠다. 중국에서 우리가 계속 장사를 하겠다 했는데 모 할인 매장은 우리 철수하겠다. 왜? 어차피 없애려고 했거든. 돈 안 되는 거 알기 때문에 앞으로. 왜 그럴까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이렇게 바뀌고 있다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 공장에서 물건을 350원에 만들면 소비자들한테 물건에 바로 전달되는 시스템 35% 이게 옛날 돈 잘 벌어 먹었어요. 그 대기업가들이, CEO들이. 근데 이렇게 가는데 여기는 소비자들이 직접 줘버린 그 공장에서 소비자들한테 바로 주면서 이 35%를 바로 소비자들한테 바로 다 나눠줘 버린 거예요. 직접 판매, 직구로 다 가버리는 거예요. 대세라는 거예요. 패러다임이라고 그러죠. 트렌드, 대세.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도 아는데 얘네들이 왜 모르겠어요. 대기업의 전략가들이. 그게 뭐냐면 택배회사 사들이고 홈페이지 개설하고 배달로 가고 언제부터니까 배달하죠. 그게 왜 그러는 줄 아세요? 점차 바꿔가는. 그게 앞으로는 전부 다 직접 판매 아닙니다. 두 가지 중 하나예요. 대형백화점이든 직접 판매든. 이미 얘네들이 이런 걸 다 박살내 놔놨죠. 맞죠? 앞으로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 직접 판매 회사들이 이걸 다 박살낼 겁니다. 그런 시대에 온 거예요. 그거 알아야 돼요. 에이, 그래도 그럴 리가. 안 그렇습니다. 지금 20, 30대들 보십시오. 딸내미도 그렇거든요. 물건을 10개를 신청하면요. 오프라인 쪽에 하는 건 하나도 안, 거의 한 개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떤 공산품이나 상품을 살 때 거의 인터넷에서 직구로 다 해버립니다. 심지어는 외국에 있는 제품까지 직구로 다 때려버려요. 20대, 30대들이. 맞죠? 근데 지금 우리가 돈을 제일 많이 버는 경제 주체자죠. 앞으로 딱 10년, 15년이 지나면 어떻게 돼버립니까? 우리는 경제적 주체자의 뒤로 밀려버립니다. 그리고 지금의 20대, 30대들이 30대, 40대가 되면서 경제적 주체자가 돼버립니다. 얘네들은 어디에 익숙이 돼 있어요? 게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그 트렌드가 조금 바뀌는 게 아니고 앞으로 10년, 15년 되면 유통이 완전 뒤비질 겁니다. 그냥. 이런 걸 눈 씻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돈 안 되는 걸 누가 이걸 열어놓겠어요? 이미 그런 이상한 순환 관계가 돼요. 돈이 안 되니까 매장을 볼 수가 없고. 이해가시죠? 이 매장에 안 가니까 매장은 또 없어지고. 아셔야 돼요. 어마어마한 유통에 돈이 놀고 있다는 사실 아시죠? 그 직구 시장, 직접 판매 쪽으로 다 가버린다니까요. 그 직구 시장에 직접 판매가 이렇게 될 줄 알고 누군가는 시작을 했겠죠. 수십만 개, 수백만 개가 수십 년 동안, 심지어는 100년 동안 한 회사도 있을 거예요. 맞죠? 그런데 죽었다가 살았다가 또 새로 시작했다가 또 새로 없어지고 또 새롭게 시작하고 또 없어지는 회사고 망하고 부도나고 이래가 수십만, 수백만 개가 생겼다가 죽었다가 했겠죠. 그 중에서 지금의 최고의 왕자에 올란 자리에 회사가 있어요. 제왕의 자리에 있는 회사. 알겠습니까? 그게 아메입니다. 간단한 거예요. 그게 아메예요. 태산 같은 프라이드를 갖고 계세요. 세상의 트렌드가 이렇게 가고 있고요. 지금 현재 모든 걸 완벽하게 최고의, 그렇게 이런 직접 판매는 앞으로요, 선택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인터넷이나 이런 걸 다 가능하기 때문에. 모든 시스템이니까 거의 독보적으로 한 곳으로 몰리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공부하십시오. 공부해보면 살이 떨립니다, 살이. 지금 우리 아메 하는 거는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정말 손톱에 때 같은 겁니다. 앞으로 10년, 15년을 생각. 나는 그걸 느껴져요. 손톱에 때 같은, 전 솔직히 지금 딱 옛날 딱 30대 같으면 완전 미쳐버릴 것 같아요. 딱. 그걸 요즘 느껴요. 진짜 절대로 안 내버리고 싶은 그런 생각도 하면서 듭니다. 그걸 58년 전에 리치와 제이가 시작을 했던 겁니다. 이거 어떻게 알았을까? 그게 제일 궁금해. 그 35%를 이야기한 거예요. 수학자들한테. 어디 없네? 없네? 이거 하나 붙이세요. 이거 옆에다가. 네? 시간이 많이 들어가거든. 네. 35%를 수학자들한테 이거 어떤 식으로 하면 이게 극대화시킬 수 있냐 하니까 이 수학자들이 한 3가지를 쟀어요. 메모해라. 배워내라. 두 번째, 포인트 잡아라.
제품에다가 모짜를 쓰는 생필품이니까 거기다 점수 다 넣어놔. 세 번째, 현금으로 다 돌려주는 이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캐시백. 알겠습니까? 단골 고객 딴 데 안 가는 거예요. 돌려받아야 돼요. 이걸 나누어서 이런 식으로 나눠줘라. 이 세 가지를 멤버 해라, 포인트 해라, 캐시백 해라. 20만 점 했을 때 3% 이러면 공일시 그 사람이 소개한 사람까지 누적을 다 시켜줄 수 있다. 그래서 수십만, 수백만, 수천만 원, 수억도 벌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런 조건이 된다고 수학자들은 계산을 해내는 거예요. 이게 암의 마케팅입니다. 이렇게 35%를 딱 준 거예요. 21%, 6%, 27점, 28.5% 여기까지 35%를 딱 나눠주는 거예요. 차등. 이러면 자기가 다 가져가는 거예요. 모든 걸. 이렇게 주면 100만 장자도 생길 수 있다. 억만 장자도 생길 수 있다. 저는 50주년 때 미국의 억만 장자를 봤어요. 아메리카에서. 네. 크라운 앰버서 된 지가 40년이 넘은 사람이 왔거든요. 매년 $10,000만 버는 사람. 40년 동안 자기 재산을 정축 안 했더라도 얼마예요? 한 5천억? ABO. 그 그룹에는 자기 그룹에 운영하는 전세기가 있고 그룹이 타고 다니는 전세가 있더라고요. 상상이 안 가요. 아니, 우리 보통 CEO들이 그렇잖아. 뭐 트럼프가 그러고, 그죠? 뭐 그런 이야기는 들었지. 맞죠? ABO가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이걸 35%가 하는데 어마어마한 회원 소비자들을 묶어둘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팀으로. 알겠습니까? 이 네트워크를 만들어라. 이걸 제일 먼저 벤처마킹 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미국에서. 이런 상황을 보고, 아메를 보고. 어마어마한 장점이었거든요. 어떤 회사일 것 같아요? 우리 또 캐시해야 되겠다. 돌려줘야 돼. 우리 회원을 모아놔야 돼. 항공회사들. 마일리지.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그 다음 카드 회사에 번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 어느든지 다 간 거야. 지금 우리나라의 할인점에서 다 이거 하고 있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다단계 이런 거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 포인트 마케팅 하는 회사입니다. 캐시백은. 근데 그 35%니까 어마어마한 돈이 되는 거예요. 할인점에서 요즘 캐시백 하죠? 뭐예요? 0.5%니까 이건 돈은 안 되는 거라. 그냥 도움은 되지. 가정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1년 동안 모아주니까 한 2만 원도 받고 5만 원도 쓸 이런 거죠. 혹시나 뭐 할인점에서 제가 참 너무너무 제가 할인점을 잘 이용해가 이번에 여행을 가게 되고 우리 아이들이 정말 새 가방을 사고 이런 건 없잖아. 맞죠? 그런 건 없죠? 왜냐하면 이미 그 돈을 남길 수 없는 구조가 되어 있거든. 아메처럼 이렇게 35%를 남길 수 있는 구조가 없대요. 이해가시죠? 이것도 자기들이 제대로 내라는 거예요. 근데 아메는 이미 직접 판매를 통해서 해버리니까 그 35%의 전체를 내놓으니까 이게 어마어마하게 소비자들한테는 어떤 사람은 소비 패턴으로가 조금 도움이 되지만 어떤 사람은 그 일이 되고 어떤 사람은 사업이 돼버려요. 여러분들 결정하는 거예요.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도움이 되고 가정에 어떤 사람은 그게 일이 되고 어떤 사람은 큰 사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되고 싶은데 큰 사업을 하고 싶은 사람이 가정에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하면 안 되겠지요. 맞죠? 그 차이일 뿐이라. 우리가 답답한 거라. 자기는 원하는 거는 원대한 꿈인데 하는 행위는 그냥 소비자로서 도움이 될 만한 행위를 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 지성신인가 싶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거기에 맞춰서 행동해라. 그건 여러분들이 결정이 돼. 맞춰서 행동하면 돼요. 나는 그냥 일처럼 나는 한 달에 한 2, 300 정도 버는 그 정도의 추가소득이 들어오고 연금실 소득 그거에 맞춰서 일을 해야 돼요. 맞죠? 나는 한 달에 한 돈 10만 원, 한 5만 원만 받아도 참 막 좋다? 그럼 거기 맞춰서 살살 하면 돼. 소비자는 좋게 몇 명 만들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한 몇 개월 있다가 또 소비자 한 2명 그래도 돼요. 알겠습니까? 나는 큰 사업을 하고 싶어. 나는 정말 내 가문을 일으키고 싶어 하면 거기에 맞춰서 해야 돼. 그건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35%를 나눠주는 게 마케팅입니다. 뭐 이야기하고, ここ 이야기하고 こ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こ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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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こ거 ここ こ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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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ここ こ거 ここ こ거 ここ こ거 ここ こ거 ここ こ거 ここ こ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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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ここ こ거 ここ こ거 ここ こ거 ここ こ거 ここ こ거 こ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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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ここ
시대가 발전했는데 여러분 말로 하면 이렇게 싹 지워져라 하면 지워지는 거지. 우리 스마트폰이 나오고 이래봐야 뭐 4차 산업혁명 개사 이것도 해결 못하는 뭐 4차 산업혁명 개사 이거 해결도 안 되는 그지? 지워줘라 하면 싹 파워포인트하고는 이건 좀 다른 이야기죠. 파워포인트는 그 파워포인트 있잖아요. 그거는 다른 이야기. 리액션이 없잖아. 나름대로 다 특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파워포인트를 하는데 파워포인트를 하거나 이걸 해보면 다 리액션이. 근데 파워포인트는 젊은 친구들한테 좋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까? 좀 연세가 있으신 분은 파워포인트보다 이게 좋은 것 같고 그것도 세대 차이인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김, 강, 최, 황. 할 이야기가 참 많은데 큰일 났네.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밥집이 있다고 합시다. 밥집이 있는데 이 밥집이 있어요. 두 개가. 어떤 수입이 하면 이런 거예요. 이 사람 매 공사판에서 일하는 사람이 이 집에서 어차피 밥을 먹어야 돼. 그 일하는 동안 그게 생필품이라고 생각합시다. 아예 평생 먹어야 된다고 생각합시다. 이 사람은 막 그냥 매 나머지 밥을 먹어야 되는 사람인데 그 먹으러 가니까 이 집은 MSG 쓰고 이러니까 별로 좀 별로야. 그 쏙도 니글니글하고 우리 밥을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밥 먹어야 되니까 먹고 있었어. 근데 이 사람들 주위에 보니까 어디 지나가다 보니까 여기 밥집이 주위에 있었는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운영하는데 너무너무 맛있는 밥을 잘 지어 운영하고 있는 거야. 사람들이 막 바글바글한 거야. 그럼 먹고 싶어가지고 이 집 몰라요 하면서 한강이 남에서는 이 집이 밥집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저기 앉아가 줄 서가서 먹어봤어요. 들어보니까 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자기가 자체적으로 그분이 농사를 지어가지고 유기농이니까 자기 자식들처럼 그렇게 해먹이려고 자기 집에서 먹는 밥 그대로를 밥을 내놓는 거야. 그걸 알아버렸어. 먹어보니까 진짜 속도 편하고 이런 밥을 내가 평생 먹었지 왜 이때까지 몰랐지 하고 이 사람 가서 이제 이 집에서 밥을 먹는 거야. 나왔어요. 그럼 나오려고 하니까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홍수는 이리 와봐요 하면서 두부 과자를 이렇게 두부를 다 해가지고 하나 고맙습니다. 우리 집에 와서 이렇게 먹어줘서 고맙습니다. 내준 거야. 그것까지 받아보니까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그거예요. 자, 원리는. 그러고 이 사람이 갔어요. 다른 친구와 같이 이 집에서 먹던 사람이 이 집에 가자고 하니, 야, 가지마. 이 집에. 한 사람 데리고 갔어요. 왜입니까? 맛있는 거 아니까. 그거 봤더니 막 먹었어요. 그리고 이 영감님이 두 분을 또 구한 거예요. 얼굴을 또, 아이고, 오늘 새로운 사람하고 같이 오셨네. 하고 이제 쑥 들어갔어요. 그 이제 가려고 하니까 그 새로운 사람 보고, 여기요, 여기 총각님, 잠깐만요. 그 두부 과자를 하나 주는 거예요. 뭡니까? 이렇게. 그냥 우시가 오니까 매 드리는 거, 우리 손님한테 항상 이렇게 드립니다. 주는 거예요. 밥을 먹어요. 너무 고마운 거야. 두부가 맛있고. 그래서 왔어요. 그런데 내가 이제 또 가가지고 계산대로 또 가려고 하니까 이 사람 보고, 오세요, 사장님. 저분이 또 오셨죠? 혼자 오셨죠? 이분 같이 오셨네. 하면서 이분이 저번에 혼자 온 그 두부 과자 하나 하고, 이렇게 내한테 고맙게 이렇게 또 손님까지 같이 오셨는데, 내가 하나 더 드릴게요. 이게 아메이 수입. 원리가 그거예요. 내가 이 친구 받아갈 걸 내가 가져온 거 알죠? 그 할머니가 자기가 자기의 기술대로 만들어놨던 돌려줘야 될 돈을 내가 보상을 받는 거죠. 맞죠? 근데 그 내 친구가, 그 내 후배가 총각이 다음에 내한테는 이야기 듣고 이건 더 난리가 나가지고 세 사람을 듣고 간 거야. 세 사람을 듣고 하니까 그 세 사람 그 후배들에게 하나씩 또 주는 거야. 이 영감쟁이 할머니가 하나 주고 이 사람한테는 아유 감사합니다. 무슨 세 사람이나 듣고 왔어요 하면서 자기 보고 하나를 주고 고맙다고 그 세 사람을 듣고 내가 너무너무 감사한 표현에 내가 3개를 드리고 다시 4개를 줍니다. 그게 아니에요. 누구도 누구한테 뺏은 거 있어요 없어요? 무슨 그게 아메이 수입입니다. 얼마나 고맙겠어요. 만약에 그 두부 과자가 아니고 돈이면 이 사람하고는 관계 있는 게 아닙니다.
그 할아버지가 나한테 돈을 주는 거예요. 맞죠? 갑자기. 밥 먹을 때마다 돈을 주는 거예요. 이런 걸 내가 왜 몰랐을까요? 얼마나 후회하겠어요. 그게 아내 수입. 이거 마케팅 용어로 끝낼까? 제일 빠른 것 같은데 마트라고 합시다. 이마트라고 합시다. 아이고 또 여기 이가 아닙니다. 디스라는 뜻이에요. 저 마트로 하나 맞춰. 아이고 참 선생님 힘드네. 디스마트. 여기서 매달 사서 온 사람인데, 사서 온 사람. 매달 사서 왔어요, 생필품. 사서 오다가 다음 달에 앞으로도 생필품 계속 써야 돼. 맞죠? 그걸 한 달에 매달 이렇게 이마트에 있었는데, 우리한테 돌 좀 있었어요. 솔직히 안 하고 나면 없죠? 그래서 쓰다가 아메이마트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브랜드를 바꾼 거야. 뭐 바꾼 거예요? 슈퍼 바뀐 거야. 브랜드 바꿨어요. 좋으니까. 제품이 좋아서 100% 환불되니까, 사업이 기회가 되니까, 상속되니까, 여러 가지 장점이 있으니까 그 사람 바꿨어요. 실질적으로는 제일 이유는 제품이 너무 좋으니까. 두 번째, 이 사람한테 이야기했더니만 이 사람도 바꿨어요. 브랜드를. 맞죠? 이 사람은 두 사람한테 이야기했어요. 브랜드를 다 바꿨다고 가정합시다. 내 사람은 얼마의 매출액이 일어났습니까? 80만 원, 6%. 48,000원이 나왔어요. 이 사람 거 다 빼줘야 돼요. 세 사람 거. 세 사람 거 이제 가라 이거죠. 세 사람 거 다 빼고 나니까 요 세 사람 몫을 다 가져가야 부부가 자기들 받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할아버지가 주더라도 이 몫은 돌려줘야 될 거. 60만 점에 대한 몇 퍼센트? 6%. 36,000을 빼고 나니까 이 사람 12,000원. 이 사람 36,000원에서 또 3%, 6,000원 두 사람 거 빼고 나니까 이 사람 얼마예요? 24,000원. 그래서 이 사람 아메 먼저 한 사람인데 스폰서인데 아메를 한 번 이야기했어요. 여기는 아메라고 두 번 이야기했죠? 맞죠? 누가 열심히 했어요? 파트너가요. 그래서 파트너가 수입이 많아요. 이게 아메의 정상적인 플레이. 아메를 먼저 했다고 수입이 많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일반 이사한 옛날 다단계는 먼저 한 사람 최고죠? 맞죠? 그래 항상 뭐라고 합니까? 싹 지나갔다 썰고 이쪽에는 조금 중소도시 같은 데 가면 그런 소리 참 많이 해요. 아이고 이제 암이 없는가 봐. 한 3년 전에 싹 썰고 지나갔는데 그 말은 이제 늦다 이 말이에요. 그거 아닙니다. 오늘 시작한 사람 이 사람 최고 열심히 하죠. 최고 수입 많아요. 그게 암의 플랜입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알았다 이게. 그래서 아멘에 자기가 한 만큼 다 받아간다고. 근데 왜 이 사람한테 돌려주려고? 그만해 이 사업을 알려주려고 할까요? 간단해요. 아까 이야기한 이 사람이 과자 4개, 5개, 6개, 10개, 20개, 100개 받을 때 나도 그만한 기여도가 있으니까 회사에서 보상받는 거예요. 이 사람 월 수입 2,400만 원 받을 때 나 1,200만 원 가능하거든요. 알겠습니까? 윈윈 하는 거, 윈윈. 내가 그 사람 끝까지 성공시켜주면 나도 회사에서 보상을 받더란 말이에요. 해볼 만한 거잖아. 윈윈. 윈윈. 나중에 2,400만 원 받고 그럼 혹시 불만 생길까요? 그건 아니겠죠. 그래서 6명 정도를 이야기했다고 가정합시다. 시간이 없어서. 예. 그래서 내가 쓰고 한 6명의 사업자를 찾아냈다고 가정합시다. 그래서 뭐 소비자도 있었고 제품을 쓰는 소비자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었고 안 한다고 하는 사람, 무관심한 사람도 있었겠죠. 고돌이 같은 핫도장하고 비슷해요. 핫도장 보면 우리가 50장 넘기보면 쇼도플레이 한 번에 한 번 넘긴다고 생각하면 돼. 광을 10자리라고 보면 광을 4자라고 보면 돼. 10자리를 해온 소비자 보면 돼. 5D짜리를 단순 구매자 보면 돼. 확률적으로. 그 다음 국적이 있죠. 생각했어요. 요런 사람들이 대부분 골프에 꽂혀있거나 낚시에 꽂혀있거나 아니면 여자에 꽂혀있거나 어디 바람이 났거나 그래요. 아무 생각 없이 관심이. 지금 그거 할 정신이 없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뭐냐면 쌍피, 쭉찍이 있죠. 끼발이 부정하는 사람. 정말 핫도장하고 똑같아요. 내가 볼 때 리치와 제이가 핫도를 만들었다. 핫도를 만든 사람이 리치한테 조언을 했거나 뭐 그게 이유가 있어요. 확률적으로 140만 점이고 아메는 9%예요. 12만 6천원이 나왔고 6천원씩 6명이니까 3만 6천원을 빼고 나니까 얼마예요? 9만 원의 소득이 이 사람들 사업할 건데 쓰기만 해도 생기는 거예요. 생필품이니까. 근데 이게 이 네트워크가 시간이 지나니까 커져요 안 커져요? 이 사람들이 사업자가 생기겠죠. 또 홈미팅하고 또 소비자들도 생기겠죠. 그래서 이게 200만 점이 됐다고 가정하자 이 말이에요. 그럼 난 안 썼어. 전체 매출액은 1200이고 아메이는 몇 퍼센트? 21%. 252만 원 빼기 몇 퍼센트? 9%. 18만 원짜리 6개. 108만 원 빼고 나니까 얼마예요?
144만 원의 수입이 되더라고요. 갑자기 실버 브레드스가 되더라고요. 근데 여기 이 사람도 1000만 PB가 넘어가는 21% 수준에 되는 1000만 점이 돼버렸어. 이런 그룹은 어떻게 되느냐? 독립된다. 1차 보너스는 독립. 더 이상 터치할 수가 없는 거야. 회사에서 뭐 하냐면 바로 리더십이라고 이 독립 그룹에 대한 6%를 매출액에 평생 보장한다는 거야. 이거 하려고 하는 거야, 이거. 이거 한 그룹 만든 사람을 PT, 두 그룹 만든 사람을 사파이어, 세 그룹에서 5그룹 독립시킨 사람을 에메랄드라고, 6그룹에서 8그룹 독립시킨 사람을 다이아몬드라고. 이렇게 보통 한 개 정도 되는 PT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PT 정도 되면 내년에는 보니까 뭐 여행도 멋지더라고요. 가족 여행까지 보내줘요. 삿포로 갑니다. 삿포로 가족. 심지어는 솔로들은 뭐 사촌까지도 협의 중인가 본데. 사촌. 가족 중에 사촌. 왜 솔로들 있잖아. 사촌까지도 데리고 갈 수 있도록 협의 중. 얼마나 좋아요. 죽기 살기로 하세요. 삿포로는 제가요, 만족도가 최고라. 다이아몬드가 되고 나 지금 한 5년 안 갔으니까 삿포로를 안 가지고 10년 이상을 다녔거든요. 10몇 년을 다니는데 가도 가고 싶은데 최고입니다. 최고. 아마 가족이 파격적인 거예요. 사파이어 연봉 한 4천에서 한 8천 이상 돼. 두 그룹. 세 그룹 에메랄드, 네 그룹 에메랄드, 5그룹 에메랄드 연봉 한 8천에서 1억 2천까지 돼. 다이아몬드 되면 연봉 한 1억 2천에서 1억 5천 정도는 다 되는 것 같아요. 한 3억 돼. 파운드 다이아몬드는 한 3억 정도 됩니다. 3억이 감이 없으신 것 같아요. 연금 인쇄 소득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내가 오늘 100만 원 썼어요. 일요일 빼고요. 친구들 모아가지고 돼지고기 100만원씩 사버렸어요. 동창이. 그래가지고 내일은 또 다른 국민의 초등학교 동창회 만나가지고 소고기 또 100만원 사버렸어요. 다음날 회 먹고 싶어가지고 어디에요 저기 어디고 어디가 제일 유명합니까? 주문지 말고 하여튼 사가지고 100만원 채 먹어버렸어요. 배탈 나버렸어요. 여러분 일주일 쉬었어요. 700만원 써야 된다. 일주일 놀면 그 겁나서 안 하는 거죠. 뭐가 문제죠? 돈을 달라고 했어요. 뭘 달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됩니다. 의지가 없어 보여요. 왜 의지가 없죠? 그걸 다시 피드백 해보면 꿈이 없는 거예요. 꿈을 가져야 돼요. 욕심 가지십시오. 아시겠습니까? 네. 성공할 수 있습니다. 욕심을 가지시고 마음의 플랜을 차고 하면서 하면 다 됩니다. 정말 다 돼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이 사업은 서리리치입니다. 돈 부자 돼요. 시간적으로 또 여유 얻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아까 인생의 메신저가 될 수 있고 꿈에 대한 여러분들이 성공함으로 해서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친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게 성공이라 하는 겁니다. 어디 우리 동네처럼 옛날에 땅 많이 가지고 있다 갑자기 땅값 올라가 돈 때리는 그건 출세고요. 출세하는 거는 인생에 별 재미가 없어요. 성공하십시오. 그래야 뭐 어디 찢어진 드레스나 입고 가도 어디 갈 데가 있지. 우리 출세한 와이프들은 찢어진 드레스 100불도 사요. 근데 사봐야 입고 갈 데가 없습니다. 인생이 다른 거죠. 아시겠습니까? 네. 성공은 성공답다는 거.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